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린플러스라는 업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건설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회사의 지금 기존의 주력은 알루미늄 사출 가공입니다. 그 온실 시공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뼈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업체는 알루미늄 사출기를 소형, 중형, 대형 각 한 대씩 갖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이 알루미늄 사출 가공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부수적으로 이제 스마트팜 이런 온실을 만드는 사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온실 쪽, 그러니까 스마트팜 쪽은 꾸준히 지금 이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장어나 수산물 양식, 또 그리고 딸기 같은 것들, 이 나름대로 이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스마트팜을 건설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팜 자체가 이 농업법인이나 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화된 기업농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지난해 사우디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갔을 때도 이 사우디의 이 스마트팜을 그 기술을 이제 전수해줘서 그쪽에다가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을 건설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스마트팜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그린플러스는 아직까지 이 알루미늄 사출 가공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플러스는 이 알루미늄 사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그러니까 이런 뼈대죠. 뼈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그 바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온실을 시공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로 그린시팜과 그린케이팜 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어를 그 양식하는 단지나 또 이 딸기를 재배하는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온실, 그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이제 온실인데요. 딸기 온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알루미늄 사출 가공 이쪽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사업은 이 온실가스에 들어가는 뼈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쪽에서는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고, 또 이 전기차나 이런 알루미늄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방열판을 만드는데도 알루미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크게 이제 성장성을 갖고 논다면 그린플러스에게는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게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전국에다가 농촌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했었고, 2022년까지는 이러한 인프라 사업이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거의 뭐 흐지부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사우디 쪽에 가서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정부가 해준 건 없고 일반 기업이 알아서 발로 뛰어서 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 국내 사업이 거의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로는 6.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수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 주된 제품은 알루미늄 사업, 이쪽이 이제 압출 가공이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팜이 그 다음 사업,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 외형도 388억까지 매출 외형이 좀 늘어났고,
하지만 영업 손실은 2억 8천을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14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영업 손실이 2억 8천으로 줄어든 것은 작년보다 실적이 매출 내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숫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유주 지분이 29.25%라 이쪽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상자를 해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아직은 있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 이상 주주를 보게 되면 SBI 성장지원 사업투자펀드 이쪽이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쪽에서 이 우선주로 5.82%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68.91%입니다. 그래서 최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통 가능 주식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경북 상주에 이번 온실 설치 공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고 이 국내에 이런 온실을 스마트팜 형태로 이제 구축해주는 이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호지가 된 것은 이제 호주에 이 스마트팜 만드는 회사는 호주 피어그린과 253억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 호주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갖고 진출하게 된 것이죠. 호주는 땅이 굉장히 넓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안가에 몰려 살고 있죠. 내륙 지역은 거의 미개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지대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다가도 이 스마트팜을 건설을 해서 농업 지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플러스는 호주 지역에 진출한 게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실적을 점프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린플러스는 주력 사업이 이 알루미늄 사출 가공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력 사업이 이 알루미늄 사출 가공업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전환되는 기점에서 호주에 이런 스마트팜이 진출하게 되면서 그 수출권 5년 동안 장기 계약이기도 하고 또 규모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린플러스가 이 호주와 계약을 맺은 것은 스마트팜 계약을 맺은 것은 나름대로 이 스마트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린플러스는 실적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해에는 꾸준히 올 6월달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다가 이 3분기 때 들어가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반 이제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달 들어 다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호주 쪽에 이런 스마트팜 사업이 진출했다는 게 하나의 재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린플러스는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사업이 이 스마트팜으로 옮겨가면서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 재무제표상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3분기나 빠르면 3분기고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이 알루미늄 사출에서 이런 이 스마트팜 쪽으로 주력 사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자였던 그린플러스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주력 사업도 교체되는 그런 결과가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 그린플러스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향후에라도 이런 주력 사업이 교체되면서 이 흑자 전환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략을 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